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인데요. 바로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이고 성인이라면 이 말은 한 번씩은 타인에게 들어보거나 말을 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돈만 있으면 한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말일 겁니다. 이 문장을 잘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의 양면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문장은 매우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속 데이터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확한 현실 진단이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는 돈이 있어도 불편하고요. 어떤 나라는 돈이 없어도 평등하지만 한국은 특이하게도 돈이 있는 순간 살기 좋은 나라의 모든 조건이 한 번에 열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특히 대한민국은 기본 인프라가 워낙 좋아서 의료, 교육, 치안, 교통, 문화, IT 서비스, 편의성, 배달, 주거 환경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든 게 돈을 쓰는 능력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병원 예약도, 집 환경도, 자녀 교육도, 이동거리도, 먹고 입고 즐기는 수준까지 돈이 있는 사람은 속도, 퀄리티, 안전, 효율을 동시에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일 겁니다. 때문에 한국은 돈 없는 사람에게는 조금 피곤하고 숨막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 세계 어디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생활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은 최고의 국가가 되는 나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런 구조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돈만 있으면 세계 최상위 레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 좋다라고 느끼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제 요 의료 때문일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의료 서비스 때문일 텐데요. 돈만 있으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VIP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의학 수준만 세계 최고가 아니라 병원의 서비스, 시설, 쾌적함, 신속성 등 모든 면이 최고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실 돈이 많은 재벌 수준이 아니더라도 안 되더라도 돈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의료 시스템이기도 하죠. 하지만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조금 더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할까요? 이런 의료 서비스가 좀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은 대형 병원, 상급 종합병원 중심으로 의료가 좀 집중돼 있죠. 문제는 모두가 이 병원으로 좀 몰리기 때문에 서민에게는 진료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기도 하는 진료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진료 과목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정 일부 인기과가 있고 또 중증 질환을 담당하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진료 예약만 하면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평균 6개월 정도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겪은 건데 저는 무릎 때문에 한번 정형외과 진료를 대학병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년을 대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릎이 좀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 수준이라서 예전에 한번 해 봤는데 진료를 1년을 기다려서 진료를, 그것도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요. 1년을 기다려서 진료를 받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인기학과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대학병원의 어떤 중증 아니면 인기학과는 정말 6개월에서 1년은 평균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사람이 많거나 소위 좀 명의라고 소문이 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진 건 사실이죠. 여기에 각종 중요한 검사나 MRI 같은 경우 대학병원에서 몇 주는 기본이고요. 수개월 대기해야 해야 될 때도 많죠. 하지만 돈이 있으면 얘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갑자기 안 걸린 사람이 돈을 더 주고 진료 예약을 다 제끼고 1위로 1순위로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수술 물론 다 심근경색으로 사람이 쓰러졌다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수술을 받겠죠. 어떤 진료 순서에 상관없이. 생명을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1분 1초를 다루는 환자들은 그렇게 상관없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야겠다, 조금 심각하다, 그래서 예약을 해서 교수님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보통 몇 달을 기다리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뭐 돈 주고 살 수 있다? 이런 걸로 오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돈을 더 지불하면 의료 서비스를 다르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게 바로 건강검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엇이냐? 바로 이 프리미엄 검진센터, VIP 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 배 조금 더 비싼 게 흠이긴 하지만 그만큼 수요가 적기 때문에 당일 예약도 실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사실 뭐 몇 달 전부터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거 초음파라든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예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 조금 프리미엄 건강검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일도 바로 내시경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만큼 비싸니까 수요가 적기 때문에 내시경도 할 수 있고 온갖 조금 좋은 뭐라고 할까요? 진료? 검진?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똑같은 병원을 가도 돈을 쓸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누군가에겐 완전 다른 나라의 복지가 되어 버리는 거죠. 거기에서는. 여기서 이제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 내면 교수님 진료를 바로 잡아 드릴게요. 뭐 이런 맥락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는 병원이 직접 돈 받고 예약을 빨리 잡아주는 거는 불법이 맞습니다. 즉 병원 내부에서 돈으로 예약 순서를 바꾸는 행위는 대한민국 법으로 좀 금지되어 있지만 병원은 직접 돈 받고 빠른 예약을 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검진센터는 별도의 시스템이라 여기서 돈 내고 검진을 받으면 검사가 되고 진로 연결을 받으면서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은 돈 받고 빠른 예약은 안 되는데 검진센터를 이용을 하면 비싼 돈을 주고 내가 좀 받고 싶다. 뭐 어떤 대학병원에 어느 과에 조금 빨리 받아야 된다 하는 분들은 조금 프리미엄 건강검진센터를 이용을 해서 빠른 진료 결과를 갖고 그것이 심각해지면 바로 다이렉트로 약간 좀 패스트트랙 같이 바로 이제 뭐 수주 안에 예약을 교수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일부러라도 검진을 프리미엄 센터에서 받고 더 빠른 외래 진료를 이렇게 우회해서 오는 것을 노리기도 한다라는 점. 이런 맥락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돈만 있다고 뭐 몇백만 원 낸다고 갑자기 교수님 예약이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돈이 있으면 좋은 점은 프리미엄이 붙은 이런 건강검진센터 즉시 받을 수 있는 이런 건강검진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이 교수님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좀 더 일반 진료보다 조금 우회해서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돈만 있으면 정말 의료 접근성도 남들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치안인데요. 대한민국 이건 다 공감할 겁니다. 한국 치안은 세계 최강의 수준이라고 말을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팩트죠.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럼 왜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이 이렇게 세계 최강인지 그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우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죠? 안전한 국가. 왜죠? 총기 소지가 안 됩니다. 총기 없는 나라라는 것이 가장 강력하죠. 일단 총기 있는 나라는 치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화가 나거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로든지 남을 해하려고 하는 본성이 좀 있기 때문에 총기 소지가 안 되면 무조건 치안이 좋다라는 건 또 아니지만 적어도 총기가 있으면 남을 협박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한 가지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이 줄어드는 건데 총기 소지를 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더 위험 수단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안이 좋을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기가 없다 보니까 밤길 치안도 OECD 최고라고 합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대한민국 뉴스를 보면 좀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고등학생들이 총기를 들고 학교 안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대한민국에서는 뭐 어느 지역 어떤 아저씨가 둘이 술 먹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눈탱이가 반탱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게 길거리 싸움이 뉴스가 막 나옵니다. 기사에. 좀 성격이 좀 다르죠. 결이 좀 다릅니다. 외국하고. 아무튼 이렇게 작은 사소한 것도 뉴스나 기사에 나오고 곳곳에 CCTV도 많아서 범죄 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줄어들 수 있는 국가의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치안이 얼마나 좋냐면 휴대폰을 잃어버려도 돌아올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심지어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자리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화장실을 가도 멀쩡하죠. 이런 이유는 뭐 CCTV가 곳곳에 있다라는 이유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은 이런 장면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에 방문해서 매우 놀랍고 신기한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신기하게 찾아본다고 합니다. 정말 놀랐다고요. 아니 어떻게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이런 노트북 같은 것도 책상 위에 두고 화장실 갔다 와도 안 없어지냐,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국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치안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또 어떤가요? 택시, 버스, 지하철 또한 안전도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해외처럼 기차역 한복판에 폭발물이 터지거나 역사 광장 같은 곳에서 때를 지어 싸움하는 경우도 없죠.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치안 수준 하나만큼은 넘버원이라고 해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국제 지수 OECD 그 안전 지수가 있나 봐요. 거기 국제 지수에서도 한국은 세계 한상 탑 3에서 10에 10위권 안에 꾸준히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계 어디를 가서도 치안 수준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부심을 가져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이 있으면 살기 좋은 이유 세 번째로는 바로 속도입니다. 대한민국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문화이죠. 빨리 만들어야 하고 빨리 도착해야 하고 빨리 갖다 주고 기다림의 미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뭐 그 덕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강국으로 이제 거듭난 건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는 조금은 느려질 필요도 있는 나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돈이 있으면 스트레스도 속도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서비스 공급량이 많아서 돈을 더 쓰는 순간 무언가가 서비스가 빨리 되는 옵션들이 확 늘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 서비스를 부르면 기본적인 청소는 뭐 오늘 말고 내일이나 모레 뭐 예약이 꽉 차 있으면 일주일 이상도 걸리죠. 하지만 또 프리미엄 청소라는 또 다른 옵션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하고 비용을 더 내면 당일 몇 시간 안에도 방문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가격은 2~3배지만 스케줄 선택권이 내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단순히 방문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은 그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시간을 사게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 극단적인 뭐 편리한 예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상적인 예로는 배달도 있죠. 배달 플랫폼에서도 보면 한 집 배달이고 여러 집 배달이 있습니다. 한 집 배달은 돈이 1~2천 원 더 드는데 한 집 배달하면 시간차가 꽤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분 이상. 그만큼 내가 그 음식을 빨리 받아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프리미엄 어떤 비용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속도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택배 이거는 뭐 새벽 배송 같은 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 알고 있고 서비스 이용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건 특정 플랫폼에 회원 가입을 하면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아깝다고 하루 이틀 걸리더라도 조금 늦게 받겠다 해서 회원 가입하지 않고 또 비회원으로 구매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 그건 선택의 자유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또 돈으로 속도로 살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대표적인 게 놀이동산 같아요. 이 놀이동산 비용이 그냥 일반가로 가도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티켓값이. 근데 정말 제휴카드 할인을 받지 않으면 그냥 센 돈 주고 놀기에는 아까운 티켓값이 놀이공원 값인데요. 여기에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횟수나 특정 시간, 특정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 줄이 만들어져 있어서 긴 줄을 서지 않고 바로 가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티켓이 있습니다. 한때는 뉴스에서도 살짝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너무 비싸다라고. 근데 이 패스트 트랙은 일반 티켓보다 조금 비싼 게 아니라 좀 많이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것을 끊고 사는 경우가 많고요. 돈이 없는 분들이더라도 놀이공원을 가기로 좀 마음을 먹었으면 시간을 사는 게 더 아깝지 않고 더 많이 놀다 오는 게 더 남는 거다라는 마인드로 구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공원이라는 곳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인기 있는 놀이기구들은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 번 탈 수 있어요. 자, 한두 시간 기다려서 탈 때도 있죠. 사람 많은 날은. 하루 놀다 오기로 마음먹고 일찍 가도 결국 비싼 돈만 주고 몇 개 못 타고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패스트 트랙 티켓인 건데 저는 이건 분명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저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의 가치가 좀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가서 조금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에 손꼽히잖아요. 한 번? 두 번 가나요? 원래 그냥 성인이 되면 안 가는데 뭐 연인끼리 돼도 한두 번 1년에 갈 거고 아이가 있으면 좀 자주 갈 겁니다. 그래도 한두 번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자주 가는 게 아니라면 놀이공원은 한 번 갈 때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걸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돈이 좀 아깝잖아요. 그거 뭐 몇만 원 더 아낀다라고 하고 아껴도 비싼 돈 차라리 몇만 원 더 주고 재밌게 놀다 오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것도 개인 차이이긴 한데 분명히 돈으로도 이렇게 속도를 살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런 패스트 트랙이 아닐까라서 조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결국 한국은 배달, 수리, 뭐 세탁 서비스, 놀이공원 등 빨리 못해서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나 수리, 세탁 서비스를 하는 뭐 인원이나 인프라가 너무 적어서 돈을 더 줘도 사실 더 빨리 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땅도 좁고 촘촘하게 서비스군들이 이렇게 많이 가득 차 있고 메워져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뭐 대한민국만의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단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진짜 이유 네 번째로는 바로 이 IT 기반의 편의성. 이거는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IT 강국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IT 인프라가 모든 생활을 이렇게 뒤바꿔 놨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인프라가 곧 시간을 사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나라, 행정 스트레스가 적은 나라, 결제 금융이 가장 빠른 나라, 생활 속 서비스가 빠르게 연결되는 나라가 모두 대한민국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한국은 돈만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뭐 은행 업무나 국가 행정 업무 조금 기다리면서 받으면 되지 않냐? 바로바로 꼭 돼야 되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분 또한 현재 빠른 행정 업무 서비스를 알게 모르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무슨 서류 하나 승인하려면 일주일씩 걸리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나요? 특유의 문화가 있어요. 금식하는 뭐 이슬람교에서 이렇게 신을 모시는. 그래서 그 한 달인가요? 뭐 몇 주 동안은 또 금식하면서 신을 기린다고 합니다. 명절 같은 기간인데 그때도 국가 휴무라서 또 시간이 잔뜩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늦게 걸리는 국가나 은행 행정 업무가 라마단까지 걸리게 되면 진짜 한 달 이상씩 걸리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거기 가보거나 어떤 인도네시아랑 무엇을 해보면 좀 세상스럽게 느낄 거라고 장담합니다. 한국은 반면에 어떻죠? 24시 민원 서비스 있죠. 증명서도 발급되고요. 핸드폰 하나로 클릭 몇 번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IT 강국으로서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돈이 많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편의를 갖추었기 때문에 더더욱 살고 싶어지는 나라로 작용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IT 강국이라는 것은 그냥 뭐 저 나라는 IT가 발달했구나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흐름에 있어서 그 중심에 서 있게 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경제 구조나 전 세계 테크놀로지 중심에 우뚝 서게 된다라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면 해외의 다른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으로 이민을 많이 올 수 있고요. 그러면 조금 다민족 국가가 될 확률도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다민족 국가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돈이 꼭 없어도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이유라고 친다면 이 IT 기반의 편의성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이유들로만 본다면 대한민국은 분명 살기 좋은 나라가 맞는데 돈이 없으면 반대로 왜 살기 힘든 나라로 바뀌는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이기도 한데 없으면 역설적으로 대한민국만큼 힘든 나라는 없다라는 말에 공감들을 하시나요? 저는 좀 공감을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매우 뛰어난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교통 인프라, 의료 인프라, IT 인프라, 치안, 생활 편의 인프라 등 뭐 하나 세계적으로 빠지는 게 분명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 제도는 북유럽이나 서유럽 등 선진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라는 겁니다. 인프라는 세계 최고고 복지는 낮기 때문에 살기 힘든 나라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게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인데 이게 참 단순합니다. 돈이 있으면 인프라를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겠죠. 반대로 돈이 없으면 인프라 접근이 아예 제한이 돼버립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이 인프라를 최고로 누려서 살기 좋은 나라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어떤 이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인프라에서 자꾸 밀려나는 거죠. 밀려나다 보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복지가 약한 사각지대에 들어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프라를 사용하는 구조가 나뉘어져 있다 보면 그에 수반되는 주거, 자녀 양육, 교육 등의 격차가 더 커지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조금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국은 국토는 좁고 인구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나라이죠. 1,000만 명이 서울 근처에 몰려 있고요. 일자리, 교육, 문화, 부동산 가치가 강남, 서초, 용산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주거, 교육, 생활 격차가 극단적이고요. 이 말은 곧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좋은 지역에 살면 천국, 안 좋은 지역에 살면 불평등한 것처럼 느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도시 구조가 계층 격차를 강화하며 돈의 유무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는 시스템, 그것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주거 환경, 양극화의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 경쟁이 치열한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교육비 세계 1위입니다. 학군 차이가 미래 소득과 직결되기도 하는 구조이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 가면 소득 수준, 직업, 네트워크까지 연결되어 하나의 계층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이 속에 교육이 계층 이동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좋은 학군에 갈 수 있고 좋은 사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육이 계층을 나누는 결정적 요소인 거고 이것이 곧 대한민국 사회 현실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한민국 하면 부동산 시장을 빼놓고 이야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부의 양극화를 얘기할 때 이 부동산 시장, 부동산 구조는 부자에게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때문에 한국의 주거 구조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부동산 상승은 곧 자산 격차 확대라는 결과를 낳게 되죠. 주거 환경이 교육, 치안, 생활 수준까지 결정하고요. 즉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못 가진 사람은 기회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런 말들은 너무 진부하고 지겹도록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가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는 숙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이유가 내 자녀만큼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남과 똑같은 계층에 속하고 조건에서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노력일 텐데 아쉽게도 우리의 국가 부동산 정책이나 어떤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어 보여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자산 형성을 열심히 이룬 사람들 것을 빼놓고 망하게 하거나 또 나눠 갖자라고 하는 거는 더 나쁜 겁니다. 결국 밑에 있는 계층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사다리가 중간에 없어졌다라는 게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론은 대한민국은 참 독특한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작은 땅에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초고속 인터넷과 배달 문화, 세계 최강의 의료와 치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손꼽히고 치열하게 빠른 나라이죠. 그래서 한국은 누구에게는 지옥이고 누구에게는 천국입니다. 이 안명성을 결정짓는 기준은 잔인하게 돈이죠. 돈이 있는 사람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프라를 200%, 300% 활용할 수 있고요. 빠른 의료, 편리한 서비스, 안정적인 치안, 고급 라이프 스타일, 교육, 문화, 교통까지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본질적으로 속도, 효율, 접근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구조 안에서 돈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선택권, 더 적은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한국을 떠나지 않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정도로 빠르고 편하고 안전한 삶을 비슷한 비용으로 누리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국의 속도가 버겁기도 하고요. 경쟁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좋은 동네에 살기 어렵고 좋은 교육 기회를 얻기 힘들고 서비스 하나를 받는데도 시간과 체력이 많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죠. 한국 사회의 장점이 오히려 압박으로 돌아오는 구조 속에서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라는 회의감을 느끼기 쉬워질 겁니다. 그런 것을 회의감을 많이 느끼면 안 돼요, 사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단순히 비관적으로 또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이라는 환경은 전략적으로 조금 접근해서 보면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한국의 IT 인프라, 정보 접근성, 배달, 물류 속도, 교육 컨텐츠, 심지어 금융 시스템까지 모든 게 빠르죠. 한국은 그냥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좋은 동네를 선택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자산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내 삶을 속도와 효율 중심으로 설계하면 한국은 정말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삶의 질을 제공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냉정하지만 동시에 기회가 넘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한국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이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지치는 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